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인 르네상스의 시대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독했던 중세의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한 이 시기는 단순히 과거의 부활을 넘어 현대 문명의 견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잠자고 있던 인간의 본능을 깨웠을까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위대한 여정을 생생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위상을 먼저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르네상스는 세계사를 바꾼 100대 사건 중 당당히 21번째로 기록된 기념비적인 대사건입니다. 이제 그 서사적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15세기의 피렌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이탈리아의 비옥한 토양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4세기와 15세기의 지중해 연안은 단순한 항구를 넘어 전 세계의 지식과 부가 집결되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피렌체는 모직물 공업과 금융업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성과 특성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이 도시에 모두 집약되어 인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1434년부터 약 300년 동안 예술과 학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새로운 시대의 지적 토양을 비옥하게 다졌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예술과 기술에 종사하며 거대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요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지적 축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용어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숫자로 증명된 사실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어진 고전 지혜의 부활은 수도원의 깊은 서구에서 조용히 시작되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페트라르카와 같은 초기 인문주의자들은 잊혀진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헌들을 발굴하여 필사하며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키케로의 정교한 문장과 플라톤의 심오한 철학에서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현세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약 800여 권의 라틴어 필사본들은 유럽 전역의 학자들에게 공유되며 강력한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평면을 넘어 3차원의 공간을 정복하는 시각적 혁명이 장엄하게 일어났습니다. 조토는 평면적인 중세 회화에 인간의 감정과 부피감을 불어넣으며 르네상스 회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후 브루넬레스키는 선원근법을 체계화하여 예술가들이 현실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거대한 돔은 높이가 114m에 달하며 당시 건축 기술의 한계를 멋지게 뛰어넘었습니다. 러나르도 다빈치는 인체의 신비를 240여 점의 해부도로 기록하며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343명의 인물상을 4년에 걸쳐 그려내며 신의 영광보다 위대한 인간의 의지를 장엄하게 증명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에서 53명의 고대 철학자들을 완벽한 비례와 구도로 배치하여 인문주의 정신의 정수를 시각적으로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모든 장면은 손에 잡힐 듯 생생한 묘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1450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어 유럽의 문해율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식은 이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대중의 무기가 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책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체의 문화적 DNA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사건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데이터들을 제시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지동설을 발표하며 1500년 동안 이어진 천동설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인류에게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인쇄술로 보급된 새로운 지도와 항해 기술은 콜럼버스와 마젤란과 같은 탐험가들을 끝없는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신이 정해준 경계를 넘어 지구 전체를 탐구하고 실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과 증명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방법론은 르네상스가 현대 과학에 남긴 가장 값진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폴리포니 기법이 정교하게 발달하여 인간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조스캥 데프레와 같은 작곡가들은 가사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구현하며 현대 서양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성은 이제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사회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삶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졌습니다. 모든 장면들은 숫자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피렌체는 아르노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14세기 말 피렌체는 이미 인구 약 9만 5천 명에 달하는 유럽의 거대 도시국가로 성장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중세 봉건제의 붕괴와 함께 도시로 모여든 자유 시민들은 상업과 수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신중심의 질서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구조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철학적 토양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렌체의 화폐인 금화 플로리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던 기축 통화로서 도시의 막강한 경제적 위상을 증명하는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1950년대 피렌체의 연간 금 생산 및 유통 규모는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만큼 거대했으며 이는 예술 후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수장 코시모 데 메디치는 연간 수만 플로린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도서관 건립과 고대 문헌 수집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는 비잔틴 제국의 멸망 전후로 이탈리아로 유입된 그리스 학자들을 보호하며 플라톤 아카데미를 후원하여 지식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피렌체의 모직물 공업은 약 200여 개의 공방에서 수만 명의 직공들이 종사하며 도시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창출하던 핵심적인 기반 산업이었습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직조 기술은 이후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추구한 극사실적 묘사의 기술적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신곡을 통해 중세적 가치관 속에서도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와 감정을 서술하며 르네상스 문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문학적 성취는 이후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로 이어지며 인문주의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강력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가 찬간한 선원 근법은 회화에 수학적 질서를 부여하여 평면의 완벽한 3차원적 깊이감을 구현해낸 시각, 예술의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제 기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배치하며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캔버스 위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보급된 지 불과 50년 만에 유럽 전역에는 2천만 권 이상의 책이 인쇄되어 지식의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책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일반 시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으며 이는 인문주의 정신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발표는 천초 5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무너뜨리며 인류의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학적 관찰과 정밀한 측정을 중시하는 르네상스적 태도는 이후 갈릴레이와 뉴턴으로 이어지는 근대 과학 혁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종교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폴리포니 기법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축제와 연회에서 연주되던 류트와 레코더의 선율은 당시 사람들의 활기찬 삶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장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정교해진 항해 지도의 제작과 천문 관측 기술의 발달은 유럽인들을 더 넓은 대양으로 이끌며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열고 세계사의 지평을 확장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험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르네상스 정신이 지닌 진취적이고 탐구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대학과 도서관은 학자들이 모여 고전 문헌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지적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이는 유럽 근대 교육 시스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활발한 학술 활동은 단순한 과거의 부활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중세 고딕의 수직성을 탈피하여 고대 로마의 비례와 균형을 중시하는 수평적 안정감과 조화로운 미학을 추구하며 도시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정교한 부조와 기둥의 장식들은 당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가들의 미적 감각이 결합된 결정체로서 오늘날에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미켈란젤로와 도나텔로의 조각 작품들은 인체의 근육과 골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구현해낸 인본주의 예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대리석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인물의 묘사는 인간의 육체를 신의 형상으로 예찬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숭고한 예술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초상화는 인물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성격과 지적 권위를 세밀하게 포착하여 개별 인간의 존엄성을 기록하는 새로운 예술적 장르로 확립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성인들 대신 당대 예술가와 학자 그리고 시민들의 얼굴이 예술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가 가져온 가치관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촛불 아래 놓인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와 책들은 중세의 어둠을 밝히고 지식의 불꽃을 다시 지피려 했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상징합니다. 잊혀졌던 고대의 지혜가 다시 발견되고 해독되는 과정은 인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장 경건하고도 치열한 지적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날 피렌체의 정형은 수백 년 전의 르네상스 유산이 현대 문명과 공존하며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를 증명하는 가장 상징적이고도 장엄한 역사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르네상스의 빛 아래 살고 있으며 그들이 남긴 인본주의와 창의성의 정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활기 넘치는 피렌체의 광장과 거리에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오가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문화를 꽃피웠으며 그들의 발자취는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했습니다. 현실감 넘치는 그림자와 빛의 묘사는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추구했던 사실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15세기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4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할 만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르네상스 문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금력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이 교황청의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뒷받침한 핵심적인 경제적 토대였습니다. 러나르도, 다빈치가 개발한 스푸마토 기법은 사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흐릿하게 처리하여 대기의 깊이감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혁명적인 회화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명암의 변화는 인물의 표정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감상자로 하여금 마치 그림 속 인물과 직접 소통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은 고대 언어와 수사학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는 비판적 사고를 지닌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여 근대 시민사회의 태동을 예고했습니다. 학문적 열정은 계급의 벽을 넘어 확산되었고 이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은 필사본 중심의 지식 보급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정보의 복제와 확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것은 르네상스 시대가 현대 정보 사회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는 300명이 넘는 인물들의 역동적인 포즈와 세밀한 근육 묘사를 통해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극대화한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작업에 투여된 4년의 시간 동안 작가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며
예술가의 창조적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 인류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이 재발견되고 나침반 등의 항해 도구가 개선되면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달하는 등 지구에 대한 인식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발견은 무역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경제적 성소외와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베르티와 같은 건축 이론가들은 건축을 수학적 비례의 조화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이성과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를 건축물 안에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광장과 건물들은 시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공의 공간으로서 르네상스 도시가 지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르네상스 조각가들의 손길은 옷자락의 미세한 주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극도의 세밀함과 정교함을 바탕으로 인류 예술의 경지를 높였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조각의 실루엣은 관객으로 하여금 마치 실물과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르네상스 리얼리즘의 진수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제작된 학자와 문인들의 흉상은 지적 권위와 인간적 고뇌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후세에게 그들의 정신적 유산을 전달하는 강력한 시각적 매체로 기능했습니다. 눈빛 하나, 입가에 맺힌 미세한 근육의 떨림까지도 묘사하려 했던 집요함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 했던 르네상스적 열망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깊은 밤 홀로 촛불을 켜고 고대 문헌을 필사하던 이름 모를 필사공들과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소실될 위기에 처했던 인류의 지혜는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글자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에 대한 갈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지적 열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르네상스의 유산들은 인류 문명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며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등불입니다. 예술과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가 완벽하게 결합되었던 그 특별한 시대의 기억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피렌체의 시장에서 울려 퍼지던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과 시민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오가며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역동성이야말로 르네상스가 지닌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생명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르네상스가 확립한 인간 존엄성의 가치는 이후 계몽주의를 거쳐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르네상스가 던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끝없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인류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고 진보해 나가는 영원한 진보의 상징입니다. 150여 개의 세밀한 장면들을 통해 확인한 이 거대한 흐름은 인류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지성의 황금기였던 르네상스의 9단계 여정을 매우 심도 있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설계했던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큰 울림을 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이 대작 다큐멘터리가 여러분께 충분히 증명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이드하는 소중한 자산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오늘의 대작 다큐멘터리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